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7일 병신 네 번째 기사 1478년 명성황 14년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8일 정유 첫 번째 기사 개성부 유수 김양경에게 내성을 보수할 때 벽돌과 도루의 비용과 효용을 비교하여 아뢰게 하다. 김양경에게 하서하기를 본국의 성을 모두 돌로 쌓음으로 일이 많고 허물어지기 쉬운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벽돌성은 일이 적고 허물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니 내가 시험하고자 한다. 본부의 내성은 원래 벽돌성인데 이제 장차 보수하려고 하니 마땅히 벽돌을 써서 쌓도록 하라. 그 벽돌을 만드는 공력과 돌을 깨어 운반해서 쌓는 공력과 어떤 것이 편리한지 그것을 살피고 헤아려서 깨달아라 하였다.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8일 정유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난번 받은 정교에 이르기를 윤대에서 말하기를 종학에 나가는 종친이 150여 명인데 교관의 수가 적은데다가 혹은 연고가 있고 혹은 결근이 있어 종친이 학업을 패하는 날이 많으니 원컨대 전직 문신으로 경서에 밝은 자 이원을 교관으로 겸하여 임명해서 가르치게 하소서하니 그것이 적당한지 여부를 상의하여 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참고에 살피건대 전직 문신 사문을 성균관 학관으로 차임하여 유생을 가르친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법이 있는데 하물며 종학관원은 본래 성균관 관원이 겸임하니 청와대 학관 3원 안에서 일원을 뽑아 종학교환으로 이임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9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9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성절사 항치영이 아뢰기를 전일에 한씨가 청하기를 내게 신물을 주되 황제가 알지 못하게 하고 몰래 내게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가지고 가는 물건의 서개가 두 통인데 하나는 을에 진정할 것이지만 하나는 그 청하는 바에 따라 몰래 바쳤다가 일이 누설되면 어떻게 처리할지 감히 품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성들에게 의논하라 하였는데 정인지는 의논하기를 궁금을 통하는 것이 이미 불가하며 한시의 뜻에 따르는 것도 정대하지 못합니다. 사신이 자기의 뜻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고 정창선 한 명의 심에 연사하는 의논하기를 전일 한실의 글에 이르기를 어전에 바치는 것 외의 신물은 마땅히 몰래 내게 바치라고 하였으니 이제 얼길 수 없습니다. 서기는 그만두고 물목만 서서 적당한 데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으며 김국경은 의논하기를 정창손 등의 의논에 따르되 다만 뜻밖의 병고가 있을지 알기 어려우니 합해서 기록한 서계 한 건을 따로 가지고 갔다가 형세를 보아 처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9일 무술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지난번 전지를 받고 참고에 살피건대 중국의 적서의 분별이 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율문의 친속이 서로 구타하는 것은 적서를 논하지 아니하고 친속의 높고 낮은 것만 논하여 주의를 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적세의 명분이 확실하여 높고 낮은 구분이 있으므로 서형이 적재에게 나이는 비록 위일지라도 낳은 어미가 천한가들게 스스로 장이라고 하여 적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적재는 서형에게 파하게는 비록 높을지라도 나이가 어림으로 스스로 적이라고 하여 장을 업신여기지 못하니 그 적세의 분별과 형제의 차례와 존비 장류가 서로 비슷한 의의가 있어 죄가 덜하고 덜함이 있습니다. 적재 정매가 서형 서자를 구타 살상한 것과 서형 서자가 적재 정매를 구타 살상한 것은 청컨대 모두 기친 존장을 구타한 율에 의하여 서로 동등한 것으로 죄를 과하고 만약 적질 및 서백숙 부모와 서고모가 서로 구타 살상한 것은 대공 이하 친속으로 적서가 서로 구타 살상한 것은 각각 본 률에 의하여 처단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실록 92권 성종 9년 8월 10일 기해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헌납 최반이 아뢰기를
신이 전번에 권례에서 그림 그리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다고 하려더니 전교에 이르시기를 내가 죄를 주려고 해도 언관이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하셨습니다. 신은 아마 아래에서 말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여 언로가 넓지 못할 듯합니다 하니 지평 안순이 아뢰기를 임금은 좋아하고 숭상함을 치우치게 할 수 없는데 이번에 권례에서 그림 그리는 것은 그림에 애착하는 조짐이 있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누차 농계하였던 것입니다. 성상께서 장차 도화스를 파하려고 하시기에 신당은 권례에서 그림 그리는 일을 응당 파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전교에 이르시기를 이 세광 등을 죄주고자 해도 언관이기 때문에 용서한다고 하셨으니 전후 성상의 정교가 다른 듯합니다. 예전에 주나라 무왕이 이어오를 받자 소공이 말하기를 작은 행실을 삼가지 않으면 마침내 큰 덕에 누가 된다고 하였으니 신하가 임금에게 작은 잘못을 주의하여 일이 크게 벌어지지 않게 방지하는 도리는 마땅히 이와 같을 것입니다. 신등이 아랜 바는 소공의 마음과 같은데 전하께서 꾸짖으시니 신은 옳지 못한 줄로 생각합니다. 예전에 위증이 당나라 태종에게 말하기를 폐하께서 신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였기 때문에 신이 어리석은 마음을 다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전하께서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신이 어찌 감히 자주 싫어하는 안색을 범하겠습니까 하였으니 신하의 말한 바에 임금이 비록 온화한 얼굴로 답할지라도 우리와 벼락 같은 위험 밑에서는 오히려 품은 바를 다 펴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노하심을 더하면 누가 감히 말하기를 즐겨 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 도하스를 파하라고 말한 것은 없애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세광이 그림은 없어도 좋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르기를 진실로 너 말과 같다면 파하는 것이 마땅하나 만약 패할 수 없다면 그림을 익히는 것이 실로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전후에 말한 바가 어찌 같지 아니함이 있는가? 이는 반드시 이세광이 잘못 전한 것이다. 지난번 내가 외인의 원숭이를 받았는데 곧 뉘우치고 예조에 명하여 다시는 바치지 못하게 하였다. 내가 원숭이를 받은 것은 진실로 잘못이나 그림은 무엇이 이렇게 해롭겠는가? 예전에 위증이 이르기를 폐하께서 간하는 말 듣기를 점점 처음과 같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이제 내가 만약 너희들을 죄 주었으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마땅하나 너희들이 말이 고집불통이므로 말하는 것인데 어찌 옳지 못함이 있는가 하니 영사 노사신 지사 강희맹이 아뢰기를 우리 백공기에는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므로 그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대간이 아뢰는 바는 그 치우치는 조짐을 염려한 것입니다 하고 안선이 말하기를 도화서는 제조가 있고 관원이 있는데 반드시 골래에서 그리니 그 그리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이 전에 비해 더 함이 있으므로 그 조짐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신등이 감히 아랜 것인데 전하께서 꾸짖으시니 마음에 매우 실망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모형을 보고 본떠서 그리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세조께서도 일찍이 하셨는데 내가 일을 하는 것만이 어찌 옳지 못하겠는가? 또 근래에 화공이 그림 그리는 일에 전혀 힘쓰지 아니하니 없어서 안 될 일이라면 또한 정밀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선왕의 어진을 그리는데 실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옳겠는가? 하니 안쓰니 말하기를 신이 아랜 바는 도화스를 패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전자의 역대 제왕 가운데 권장하고 경계할 만한 사적을 병풍에 그려보고 살피는 데 맞추도록 명하셨으니 이는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를 산채로 잡아서 본떠 그리는 것을 하필이면 권례에서 합니까? 이것을 신등이 자주 아뢰는 것입니다. 되풀이해서 생각해봐도 신등의 아랫바는 그 잘못을 알지 못하겠는데 전하께서 잘못이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도 잘못이다. 대사헌이 말하지 아니하는데 그대들만 말하니 이는 그대들의 뜻이 대사헌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마땅히 대사헌에게 먼저 추궁한 다음에 나에게 말하는 것이 가하다. 하니 안선이 말하기를 당초에 대사헌이 과연 상관없다고 말하였는데 신등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그림 그리는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이 전에 비하여 더하여 권례에서 그리기를 명하셨으니 만약 이제 말하지 아니하면 장차 스스로 그림 그리는 조짐이 있을 것이라고
것입니다. 라고 하니 김유도 옳다고 여겼기 때문에 신등이 같이 의논해서 아랜 것입니다. 어찌 김유에게 추궁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내가 대감과 더불어 말한 것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각각 말하라 하니 시독관 권경우는 말하기를 대간의 말은 그 조짐을 염려한 것이므로 진실로 잘못이 없습니다 하고 노사신 강희명은 말하기를 고려 의종 때 오로지 음풍농월만 일삼다가 마침내 화폐를 초래하였으니 모든 일은 한 가지 애착하면 반드시 그 지키는 바를 잃는 것입니다. 지금 그림의 일은 전하께서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고 다만 권장하는 것뿐인데 어찌 훗날의 패단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대간들이 나를 손도 마음대로 놓지 못하게 할 정도로 자질구레한 일을 자주 말한다. 예전에 주임금이 상아절을 만드느니 기자가 말하기를 그가 상아절을 만드니 반드시 옥배를 만들 것이라고 하였는데 무릇 시작을 보고 그 조짐을 염려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일이다. 그러나 이제 본뜻을 그려낸 일이 어찌 이와 같은 것인가? 하니 안선이 말하기를 무릇 이런 작은 데서 방비하지 아니하면 그 끝에 생기는 폐단을 다시 구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신등이 아뢰면서도 번거로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그 옳지 못함은 진실로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이제 승직이 적당하지 못하다는 일을 여러 번 청하였으나 다만 대간이 석양하지 아니할 것만 허락하였으니 비록 대전에 실려 있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마땅히 고쳐야 할 것이 있으면 고치는 것인데 하물며 승직은 대전에 실리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대로 따르고 이제까지 고치지 아니하였으니 옳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부처를 좋아하지 아니하는데 이처럼 자질구레한 일을 어찌하여 말하는가 하니 안선이 말하기를 요즘 신등이 불가일을 아는 것이 하나만이 아닌데 큰일은 갑자기 고칠 수 없다 하시고 작은 일은 자질구레한 일이라고 하여 모두 따르지 아니하시니 이같이 하면 불가일이 어느 때에 없어지겠습니까? 승직을 만약 갑자기 없애지 못한다면 다만 예조로 하여금 차첩을 주게 하고 전조로 하여금 벼슬을 제수하지 말게 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여오는 서려에서 나는 개의 일종이다. 음풍농월은 시를 지으며 풍요롭게 노는 일을 말한다.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10일 기하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강희명이 아뢰기를 신이 주례 궁인 편을 보니 화를 만드는 제도가 상세하나 해석하기 어려운 곳이 있으니 홍문관의 여러 선비들로 하여금 그 제도를 연구해서 일체 주례에 의하여 시험하는 것이었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우승지 홍기달이 아뢰기를 지난 정해년에 이 시해를 토벌할 때 신이 평사로서 종군하여 군기시에서 보낸 화를 검열해 보니 그 수량은 매우 많으나 줄을 매어 쓸만한 것은 겨우 40여장뿐이었습니다. 활과 화살은 본래 때때로 점검해 보는 것이 마땅하며 오래 간직하며 마침내 쓸 수 없게 됩니다 하자 강희명이 말하기를 이제 신이 감독해 만든 활은 모두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점화하는 곳이 매우 좁으니 잠깐의 숭례문의 수리를 마친 뒤에 점화실을 만들게 하소서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10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임금이 홍기달에게 이르기를 경이 이 시에 난 때의 일을 알았거든 시험 삼아 말해보도록 하라 하니 홍기달이 아뢰기를 정해년 5월에 이 시에가 절도사 관찰사 및 수령과 만호를 죽였는데 글로 아뢰자 세조께서 곧 명하여 허종을 절도사로 삼고 신을 평사로 삼아 먼저 들여보내고 또 이중과 조승문을 도총사로 삼고 강순, 박중선, 어유수를 장수로 삼아가서 토벌하게 하였는데 허준과 어유수가 매양선봉이 되어 북청에 이르니 관리와 백성들이 모두 산에 올라가서 피하고 관사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차 진을 치고 자려고 하다가 이시애가 밤에 싸우려고 한다는 것을 듣고 급히 목책을 설치하게 하였는데 그 둘레가 경복궁의 성보다 크고 매우 견고하였습니다. 과연 밤중에 적병이 와서 남쪽 모퉁이를 침범하였는데 우리 군사가 진을 굳게 지키고 싸우지 아니하다가 새벽이 되려고 하자 비로소 서로 싸워서 적이 화살에 맞아 죽은 자가 많았고 한낮에 이르러자 적이 쓰러지거나 물러갔으나 우리 군사도 피로하여 뒤쫓지 못하였습니다.
북중을 떠나서 이성으로 향하다가 저기 또 우리를 향해 와서 길에서 만났는데 우리 군사는 작은 산봉우리에 올라가서 서쪽에 있고 적은 영을 의지하여 동쪽에 있어 서로 마주 대하고 싸웠습니다. 해가 이미 서쪽에 기울었으므로 승부가 나지 아니하다가 우리 군사가 화살을 가지고 오니 적의 무리는 피해서 달아나고 우리 군사가 쫓아와서 베거나 사로잡은 자가 매우 많았습니다. 마침 해가 저물어 돌아왔는데 이 시에가 달아나서 오진으로 향하는 것을 우리 군사가 따라가자 이 시에는 그 부하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군전에 이르렀으며 즉시 참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대강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때 우리 군사 가운데 죽은 자는 몇 명이나 되는가 하니 홍게달이 말하기를 우리 군사의 전사자는 많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도의 인심이 어리석고 미혹하여 먼저 들은 말을 주장하므로 신등이 아무리 거역과 순종의 어리로서 거듭 달렸으나 저들이 겉으로는 거짓 허용하는 체 하면서 속으로는 실제로 불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해가 이미 복주되자 그 백성 가운데 또 신등을 모해하려는 자가 있었는데 허중의 관대함에 힘입어서 능히 인심을 진정시킨 까닭으로 요동되는 데 이르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하였다. 성전시록 95권 성종 9년 8월 10일 기한 네 번째 기사. 감찰 송찬이 입후한 뒤에 사촌과 혼인한 일을 의논하도록 명하니 정인지 윤사헌 등은 의논하기를 대저 후사가 된 자는 아들이 되는 셈인데 송찬은 남의 후사가 되어 소후자의 삼촌 되는 사람과 혼인하였기 때문에 사촌이라고 이르는데 이제 만약 이혼하게 한다는 것은 인정으로 참아 못할 바이니 참컨대 이 풀을 파하고 이혼하지 말게 하소서 하고 정상송 김국강 등은 의논하기를 우리나라 풍속이 외가를 숭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성 6촌 이내는 모두 서로 혼인하지 아니하니 후한 풍속입니다. 세종께서 일찍이 전교하기를 우리나라는 외성의 친척과 사기와 친함이 지나치게 두터워서 혹 남녀관계를 삼가지 않는다는 비난이 있다. 여형공이 사촌과 혼인하는데 그 일이 소하게 실려 있으니 내가 사촌 이외는 서로 혼인하게 하려고 한다. 가까운 친척으로 대접하지 아니하면 서로 문란해지는 잘못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제상들은 모두 말하기를 외성과 서로 친한 것은 우리나라의 후한 풍속인데 사촌이 서로 혼인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고 하므로 세종께서 드디어 그 인혼을 정지하였습니다. 사촌이 서로 혼인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함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속이므로 바꿀 수 없는 것인데 요즘 서로 혼인한 뒤에 입후 환자가 매우 많습니다. 송천이 서로 혼인한 것은 비록 입후한 위에 있었다 하더라도 입후한 사촌은 본족과는 사이가 있으니 청근대 이혼하지 말게 하고 이 뒤로는 서로 혼인하지 못하게 하소서 했는데 임금이 정창성 등의 의논에 따랐다. 소후자는 양부모이고 여형공은 북송의 명신이다. 성조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1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임수경과 성은 윤희손이 아뢰기를 성전에 바치는 물건이 지나치게 많은데 영로가 잔폐하여 운송하기가 진실로 오리니 어려우니 청근대 수량밖에 별도로 바치는 것은 없애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처음에는 수량이 이것만이 아니었고 줄인 것도 이미 많다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묻기를 어떠한가 하니 영사 심해가 대답하기를 서울에서 의주까지는 혹은 마소로에 싣고 혹은 사람이 지고 가는데 동팔자매에 이르면 오로지 말에 싣고 가니 그 고통이 더욱 심합니다. 또 후일에 이르면 예사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사사로이 바치는 물건이 어찌 예사를 이루겠는가 하였다. 지사 이극배가 아뢰기를 신이 상의원에서 쓰는 회회청을 보니 그 소비가 매우 큽니다. 쇠망치로 푸른 덩어리를 부숴서 그 가운데 좁쌀 같은 것을 취하여 쓰는데 통사 장유성이 신에게 이르기를 중국 사람은 그 쓰는 것이 이와 같이 아니하니 내가 익혀서 시험하면 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청근대 장유성을 불러 다시 그 법을 물어 이번에 북경에 가는 화공으로 하여금 전수하여 익히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회회청은 도자기에 사용하는 청색의 알료이다. 회회교의 지방인 아라비아에서 수입된 것이라 이름이 생겼다. 성전치록 95권 성종 9년 8월 12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전시로 95권 성전 9년 8월 10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95권 성전 9년 8월 10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영안북도 절도사 정난종에게 하유하기를 더근데 변경에는 바람이 차가워서 다른 지방보다 심하다고 하니 후망 채탐하는 군사는 항상 추위와 눈, 비에 반드시 수염에는 얼음이 얼고 쌓인 눈에 정강이가 빠지는 고통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생각하면 진실로 애처롭다. 우선 유의 300벌을 갖추어 보내니 경은 내 뜻을 다 이루고 각각 한 벌씩 주도록 하라 하였다. 유의는 저고리이다. 성전시록 95권 성종 9년 8월 12일 신축 네 번째 기사 보상군 오자경의 줄기 오자경의 잘은 길보이고 본가는 보승이다. 기운이 뛰어나고 활쏘기 말타기를 잘하여 갑술련에 무과에 합격하여 내거미에 소속되었다가 제주와 무예가 능함으로써 북방 군관이 되고 신사년에 첨지 중추 원사로 뽑혀서 함길도 진노 경원부사를 역임하였다. 성화 병술연에 중시에 합격하여 가선대부에 오르고 또 등준시에 합격하여 가정대부에 올랐다. 정해년에 이 시해를 토벌하는데 오자경이 공이 있어 정충적게 공신의 호를 쓰고 자헌대부를 더하였으며 보상군에 봉하였다. 무자년에 평안중도 절도사로 나가고 계사년에 죄를 지어 전주에 유배되었다가 을미년에 소환되어 다시 군에 봉해졌는데 이때 이르러 졸하였으며 나이는 65세이다. 시호는 양무인데 무예로 공로가 있음이 양이고 성품이 강하고 이치의 고듬이 무이다. 아들 오수는 지금 첨지중추부사로 있다. 성전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10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예문관 본교 서팽소 승문은 저작 조지서 등에게 명하여 중외의 대소 인민의 진언을 초하여 분류해서 기록하여 아르게 하였다. 이보다 먼저 구원하는 전교로 인하여 진언하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있었다. 성정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13일 애민 첫 번째 기사 지중주부사 한치영을 보내어 표문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성절에 하례하게 하였는데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의식과 같이 표문에 배례하였다. 이보다 먼저 중국 사람 양다귀 등 6인이 모련위의 야인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는데 이때 이르러 양다귀 등 4인은 회령진으로 도망쳐 오고 장소기는 강성진에 조송안은 부령진에 와 있었다. 또 김동경은 등 4인은 건주 위의 야인에게 사로잡힌 바 되었는데 김동경은 이산진에 한평사는 창주진에 부녀 서청은 2인은 벽동진에 도망쳐 와 있었다. 그러므로 성절사 통사 장유화를 시켜 요동에 압송하여 풀어주게 하였다. 성전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13일 애민 두 번째 기사 한치영이 가지고 가는 별진헌은 다갈 면주 50필 수록면포 50필 저사 겸직포 10필 각약 면석 20개 갑구 대양 황목필 100자루 중량 황문필 100자루 토호필 100자루 각양 용 향묵 200원 세죽선 800자루 소죽선 200자루 변화석 20장 만화방석 20장 삼사도자 50자루 오사도자 50자루 대양 단사 도자 50자루 소양 단사 도자 50자루 각양 호로아 106 각양 호아아 86 장아아 56 산양각 100개 세교 소문합 1궤 회합 1궤 반합 10봉 각양 소라 10개 각양 수량아 30개 침가아 50개 청조아 16 각양 채죽상 5개 각양 흑칠상 5개 채죽선 20장 채죽방석 20장 채죽침 10개 각양 주칠 목협합 목향합 10개 녹대포 30개 녹편포 400개 건문어 500마리 건연어 500마리 건대구 500마리 건전보고 500묶음
건 오징어 30건, 건 광어 500마리, 건 수어 300마리, 곤포 400건, 다시마 300건, 김 100건, 미역 100건, 석균 100건인데 황제의 칙명에 의한 것이다. 성종실록 95군 성종 9년 8월 13일 민 세 번째 기사 급제 최호가 상서하기를 신이 삼가 보건대 역대 제왕이 왕위에 오르지 않았을 적에는 모두 사숙하여 제왕의 학문을 이루었으니 상나라 고종이 간반에게 한나라 광무제가 엄능에게 당나라 태종이 장후예에게 송나라 이종이 정청지에게 우리 세종대왕이 이수에게 모두 옛날의 전적을 토론하고 또 이를 강명하여 훗날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기초로 삼았습니다. 지난 계윤년 겨울에 우리 덕종 대왕이 잠자에 계실 때에 바야흐로 학문의 뜻을 두었는데 세조께서 사람을 구해 스승으로 삼으려고 하여 심결에게 물으니 심결이 대답하기를 신의 친구인 생원 최호는 여러 번 과거에 떨어지고 한가롭게 집에 있는데 서책을 대강 읽겠으니 고문하는데 대비할 만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조께서 신을 불러 나아가는데 덕종께서 안으로부터 나와 보시고 한 권의 책을 가져다 신으로 하여금 읽게 하시게 신이 백거이의 고풍시를 읽었더니 말씀하시기를 내일 다시 오라고 하셨습니다. 신이 베옷을 입고 조랑말을 타고 매일 일찍 나갔다가 물러나면서 모시고 경전을 읽었는데 심한 추위와 더위에도 강론을 패하지 아니하여 3년의 세월을 지내니 성하게 날로 진보되었습니다. 그러자 신을 사랑하심을 특별히 더하여 보통과 다름이 없어 앉으면 걸상을 마주하고 먹으면 밥상을 마주하시니 신이 황공하여 몸둘 곳이 없어 엎드려 사양하였으나 마침내 윤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여러 번 신의 집에 방문하시어 서너 차례에 이르렀는데 먼지 묻은 상과 헤어진 자리에 앉으시라고 하면 앉으시고 박하술과 말린 물고기라도 배불리러 하시지 아니함이 없었으며 조용히 담수하시다가 날이 저물면 돌아가셨습니다. 높이 동궁의 계심에 미쳐서는 세조께서 신이 동궁의 옛 송료라고 하여 공을 원종공신의 열에 기록하시고 벼슬을 구품의 바늘에 제수하셨습니다. 신이 또 병자년의 과거에 오르니 덕종께서 매우 기뻐하며 특별히 사저의 쌀과 배와 내주의 반찬을 하사하여 경사로운 자리에 쓰도록 하시니 그 한때의 동방의 영광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돕지 아니하여 일찍 승하하시니 신의 애통한 마음은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이제까지 아침 저녁으로 사모하는 마음과 산능을 바라보는 슬픔은 하늘과 땅이 진실로 보는 바입니다. 임진년에 우리 성상전하께서 신이 선왕에게 종자로서의 수고가 조금 있다고 하여 다시 원정공신의 열에 기록하시고 을미년 봄에 또 신을 홍주 목사로 나가게 하시니 고을에 있은 이래로 조심하여 공사를 받들면서 밤낮으로 삼가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마침 병사 이 종생은 관여하지 아니할 공사를 고을에 옮겨서 독촉하기를 성화같이 급하게 함으로 신이 당시에 수령으로서 할 수 없어 따랐는데 일이 공정하지 못한 데 관계되어 죄가 용서할 수 없는 데 있었으나 성상께서 우로의 은혜를 베푸시어 가벼운 법에 따라 고심만 거두어 죄는 중한데 벌은 가벼우니 참으로 이른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뼈에 살을 붙이는 큰 은혜입니다. 돌이켜보건대 신은 나이가 이미 늙었고 살림이 쓸쓸하여 천한 목숨이 겨우 아침 저녁을 보전하니 생활은 고향을 떠나 요랑하게 되고 곤궁함을 몹시 쪼들리고 있어 죽어서 구렁에 버려지는 화를 면치 못하겠으므로 감히 성상께 호소하는 말을 올립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승정원에 묻기를 대적 구원하는 것은 백성의 병폐를 듣고자 함인데 이제 최후는 한갓 자기의 일만 말하였으니 경등의 생각에는 어떠한가 하니 도승지 손순효는 말하기를 구원하는 때를 당하여 자기 일을 가지고 공공연히 그를 올려 꺼리는 바가 없으니 청컨대 공문하소서 하고 다른 승지들은 모두 말하기를 최후의 상소가 비록 잘못이나 다른 뜻은 없으니 성상께서 재량하심이 어떠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과연 다른 뜻은 없으니 그만두도록 하라 하였다. 사숙은 경무하는 사람을 본받아서 학문을 닦습니다.
성전시로 95권 성전 9년 8월 14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우부승지 이경동이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전이의 죄수인 양인 김순이 그 아비를 업신여기고 욕한 죄는 유리 차명에 처하는 데 해당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주하우에게 물으니 주하의정 심회와 대사원 김유가 대답하기를 이 죄인은 말한 바가 몹시 미워서 능지 처사함이 마땅하니 요리 이미 이와 같으니 차명에 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새끼로 아비의 허리를 메었으니 아비의 목을 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능지에 처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이조천 판서 강희맹이 말하기를 만약 이보다 더 큰 죄가 있으면 무슨 율에 처하겠습니까? 차명에 처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예조 참이 이 맹현은 말하기를 이 죄인이 무고하기를 그 아비가 그 아내의 어미를 간통하였다고 했으니 이는 그 아비를 죽을 곳에 빠뜨리려고 한 것이므로 죄가 더할 수 없이 큽니다. 이는 율에 의하여 차명에 처한 뒤에 처자는 종으로 삼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차명에 처한 뒤에 처자는 종으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경등이 또 형조의 계본을 아뢰기를 나주의 죄수인 양인 김명존이 박막동을 때려 죽인 자는 율이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심해는 말하기를 때려 죽인 사실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하고 김유는 말하기를 김명존이 만약 도둑이라고 생각하고 김막동을 때려 죽였다면 교형에 차는 것은 증할 듯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죄인이 두세 차례 고신하여도 모두 불복하였는데 네 차례에 이르러 승복하였다. 고신할 때 그 고통을 참지 못하여 거짓 자복한 일이 없지 아니한데 옛사람이 이르기를 의심스러운 죄는 가볍게 하라고 하였으니 사형은 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심해 등이 말하기를 진실로 마땅합니다 하자 임금이 특별히 사형을 감하도록 명하였다. 또 형조의 계본을 아뢰기를 경운의 죄수인 정병 김자수가 11살이 된 의붓딸 자말금을 강간치사한 죄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하고 의주의 죄수인 양녀 옥종이 죽은 간부 석을동과 더불어 본남편인 김중산을 모살한 죄는 유리 능지처사에 해당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성전시록 95권 성전 9년 8월 14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이조판서 강희맹이 아뢰기를 세종조에서는 종부시 제조를 의정부 당상과 형조 판서가 겸하였는데 지금 월산대군 이정이 이미 종부시 제조에 채임되었으니 청간대 세종조의 예의에 의하여 제조 일원을 더 설치하소서는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전시록 95권 성종 9년 8월 1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전시록 95권 성종 9년 8월 15일 갑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95권 성종 9년 8월 15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구주 시소 종은 팔랑 무쇠가 보낸 사람이 와서 토사물을 바쳤다. 성전시록 95권 성종 9년 8월 15일 갑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임금이 예조판서 이승소에게 이르기를 지난번 외인 가운데 호분이 되지 못한 것을 한스러워한 자가 누구인가 하니 이승소가 대답하기를 물랑세문의 아들 수개구라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변경에 틈이 생길까 염려스럽다. 그러나 어찌 그를 두려워하여 특별히 이 벼슬을 제수하겠는가 하니 이승소가 말하기를 수개구라는 그 아비가 이미 죽었는데 그 아비를 대신해서 호군이 되고자 합니다. 신이 그 사람을 보니 강하고 사나우며 날래고 용맹스럽습니다. 신이 그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벼슬을 잇는 것은 비록 너희 나라에서는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조정에서는 이처럼 하지 아니한다. 하물며 너는 겨우 한 번 와서 조문하였으니 특별히 호군을 제수할 수 없다 하고 순순히 타일렀으나 그는 오히려 승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이 온 여러 외인이 모두 이 사람의 주의에 따르니 보통 외인이 아닙니다. 훗날 내조하거든 이 벼슬을 특별히 제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성전시록 95권 성종 9년 8월 15일 갑진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장례원이 천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지난날 천지에 무례배가 항상 송정에 와 서서 혹은 품을 밟고
받고 대신 송사를 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을 인도하여 송사를 일으키게 하며 법률 조문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법을 남용해서 옳고 그름을 변경하고 어지럽게 하는데 시 속에서 외지부라고 하니 쟁성의 번거로움이 진실로 이러한 무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므로 마땅히 엄하게 징계하여 간사하고 거짓됨을 없애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조에서 이 전제를 공경히 받들어 그 외지부라고 일컫는 자들은 이미 밀봉하게 한 장계를 받아 과제하여 전 가족을 변경으로 옮겼으나 그래도 간사한 무리가 오히려 다 없어지지 아니하여 예전에 비해 다름이 없습니다. 청컨대 본조와 한승부, 사헌부, 장례원에서 잡아서 사실을 조사하여 전과 같이 과제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경시록 95권 성종 9년 8월 1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화관에 거동하여 열무하고 이어서 파진군에 명하여 화전을 쏘게 하고 마친 자인 정귀홍 등에게 명포를 자등있게 하사하였다. 파진군은 적의 진지를 돌격하여 격파할 수 있는 무술을 가진 자로서 편성된 일종의 특공대이다. 성경시록 95권 성종 9년 8월 1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병조의 쌀이기를 지난 계사년에 호조와 전함사 제조가 의논에 아른 것을 삼가 살피건대 조군의 상벌법을 세우기는 하였으나 근래 패하고 회의하여 권하고 징계할 수 없습니다. 배마다 영선 10인이 있고 또 통령선 1인이 있으며 30짝의 천호 1인이 있는데 이 뒤로는 배 위의 제반 사항을 예비할 때 수군 당번의 예의에 의하여 사를 주고 배가 떠나는 날부터 경강에 이르는 날까지 정쟁에 나가는 예에 의하여 날마다 뱃살을 쓰며 또 대전 수군의 예의에 의하여 사가 360이 차면 계급을 더하여 종사품 영직으로 거간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조전에 올라온 충청도 전라도 여러 고을의 조군과 여러 포 수군들의 사의 수가 770이 찬자가 80여인이고 1500이 찬자가 400여인입니다. 만약 수군의 예에 의하여 사가 360에 찬 사람에게 계급을 더하면 한 사람은 혹은 2계급 혹은 4계급을 더 해야 합니다. 조전은 매년 있는 일인데 금년에 4계급, 내년에 또 4계급을 더하며 관직이 너무 외람되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이 뒤로는 배 위의 제반 사항을 예비할 때 전의 수교에 의하여 사를 주고 배가 떠나는 날부터 경강에 이르기까지 사는 전쟁에 나가는 별사의 반을 줄여 하루마다 10을 주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영직은 실제로 그 직무에 근무하지 아니하고 이름만 비는 벼슬이다. 성종시록 95권 성종 9년 8월 18일 정미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박건이 치게 하기를 울산군의 백성 신금의 집에서 소가 송아지를 낳았는데 등 위에 3발이 있어 같은 자리에 났습니다. 하였는데 정교하기를 이는 요물이다. 예전에도 있었는가? 전사를 상고하여 아래도록 하라. 만약 사관이 기록한다면 그 모양을 친히 보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부승지 이경동과 동부승지 김계창이 대답하기를 삼국사에 많이 실려 있으나 그 반응은 별로 없었습니다 하였다. 세발 달린 송아지가 성종시록 95권 성종 9년 8월 1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시록 95권 성종 9년 8월 1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섭진주 병고진 병방 식부위 원충능과 비전주 전평 우진 단정 소필 홍이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쳤다. 성종시록 95권 성종 9년 8월 19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요물은 함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람의 잘못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에 경상도 울산군의 민가에 소가 송아지 한 마리를 낳았는데 등에 3발이 있으니 사물이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 이와 같은데도 오직 감흥됨이 없이 이러하겠는가. 예전 기록에 혹은 발이 5개인 송아지가 있다고 하고 혹은 소가 말을 낳았는데 그 발이 8이라고 하였으니 요컨대 모두 당시에 도를 잃은 것에 대한 감흥이다. 이제 이 이변은 허물이 진실로 내게 있으니 내가 진실로 놀라고 두려워하여 깊은 목과 골짜기에 떨어진 듯 하므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했었지 악을 없애고 근심을 막고자 한다. 경등은 지책이 음양을 좋아하는 데 있으므로 의가 한 몸과 같으니 서로 다스림을 잘하여 나에 미치지 못함을 바로잡고 중의에 유시하여 각각 그의 직책에 공경하고 부지런하여 하늘의 경계에 답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95권 성전 9년 8월 19일 무신 네 번째 기사 도승지 손순효와 조화승지 박숙진이 아뢰기를 이번의 발이 7개 달린 소는 바로 부정한 물건인데 부정한 물건은 천지 사이에 함께 기를 수 없으니 신등의 생각으로 어떻게 마땅히 땅에 묻어 그 모양을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여깁니다 하니 우승지 홍비달 좌부승지 김승경 우부승지 이경동 동부승지 김계창이 아뢰기를 만약 이제 땅에 묻는다면 반드시 감사와 수령에게 치서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요괴한 물건은 기록에 올릴 수 없으며 또 그 모양을 친히 볼 수 없습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예로부터 요물은 오래 살지 못하니 그대로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내가 이른바 그 모양을 친히 본다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관이 기록하자면 반드시 상세히 하여야 할 것인데 군수가 그린 것이 자세하지 못할 듯함으로 말한 것뿐이다 하였다. 성전시록 95권 성전 9년 8월 20일 기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우부승지 이경동이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창녕의 죄수인 산호 이금과 사비 원비가 죽은 종 막동 등과 더불어 공마하여 본주인 조무를 찔러 죽인 자는 유리 능지 처사에 해당하며 계집종 사계가 막동 등이 본주인을 죽이려고 꾀하는 것을 알면서도 kom하지 아니한 죄는 유리 참 부대시에 해당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며 물으니 이경동이 대답하기를 사계는 이금 등이 주인을 죽일 때 당하여 비록 참여하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모의를 알면서 금하지 아니하였고 또 막동이 주인을 죽인 데 쓴 칼이 바로 사계의 칼이니 모두 능지처사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그 모의를 알았다 하더라도 죽일 때는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차이가 있으므로 차명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이 경동이 또 형조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양승의 죄수인 중 범수가 중 담정을 죽이고 의복과 여러 가지 물건을 빼앗은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하고 진잠현의 죄수인 전훈도 최계강이 본도 감사의 인신을 위조한 죄는 대전에 의하여 참대시하고 처자는 여러 고을 노비에 영속시켜야 합니다 하니 모두 그대로 따랐다. 험납 최범이 아뢰기를 이푸한 사천과 혼인을 금하는 것은 비록 이제부터 법을 세웠을지라도 송차는 유복지친과 혼인을 하였는데 감찰에 제수되었습니다. 감찰은 보통 관은이 아니니 청컨대 고쳐서 임명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시록 95권 성전 9년 8월 20일 개요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95권 성전 9년 8월 20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사헌부의 쌀에기를 예조 낭청이 중학관원과 더불어 본조에 모여 술을 마시다가 본조의 계집종 춘비를 때려서 죽게 하였으니 청컨대 직첩을 거두고 공문하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의금부의 해부하여 형벌로 신문하게 하고 이어서 예조 낭청 등의 관직을 채임시켰다. 성전시록 95권 성전 9년 8월 20일 기후 네 번째 기사 하스구를 가선대부 형조참판으로 이극균을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로 이세좌를 통정대부 수 충청도 관찰사로 박성손을 가선대부 경상좌도 수군 절도사로 양찬을 통정대부 행 제주 목사로 삼았다. 성전시록 95권 성전 9년 8월 2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전시록 95권 성전 9년 8월 2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95권 성전 9년 8월 21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예기 내칙을 강하다가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는 첫 닭이 울면 서로 모두 세수하고 양제질한다는데 이르러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무릇 사람의 자식으로서
부모 섬기기를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이와 같게 할 수 있겠는가 하니 동지사 이승소가 말하기를 이는 모두 소학에 실려 있으니 사람마다 익히게 하면 그들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인데 어찌 감흥을 일으킴이 없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모두 소학의 도리를 행한다면 어찌 옳지 못한 사람이 있겠는가 하자 우승지 홍기달이 아뢰기를 이전에 중요의 유생들로 하여금 모두 소학을 읽게 하였으므로 소학책은 집집마다 모두 있으나 삼강행실은 간직한 이가 적으니 적은데 많이 인쇄하여 중요에 널리 펴서 공벽한 마을의 소민들로 하여금 모두 알게 하면 어찌 그 착한 마음을 일으키김이 없겠습니까 하였다. 금토관 이창신이 말하기를 효도는 백행의 근원입니다. 선에 이르기를 위에서 늙은이를 공경하면 백성들에게서 효도가 일어난다고 하였으니 전하께서 효도로 다스림을 몸소 행하시면 밑에서 보고 감화하여 사람마다 효도하고 공경하는 도리를 다할 것입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충신은 효자의 집에서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지난번 경년의 무리가 효자로 이름이 나자 전하께서 곧 불러 벼슬을 제수하였으나 그 밖의 효자는 아직 벼슬을 다 주지 못하였으니 효형이 있는 자들에게 전부 벼슬을 제수하면 사람들이 저절로 권하고 힘쓰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효자로 알려졌는데 벼슬에 제수되지 못한 자가 몇 사람인지 상고해서 아뢰라 하였다. 이 장신이 말하기를 정승근은 부모의 상을 당하여 3년 동안 그 슬픔을 다하고 항상 묘 곁에 있으면서 한 번도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온 고을이 효자라고 일컫는데 어찌 실상이 없이 그러하였겠습니까 하자 동지사 이승원이 말하기를 신도 들었습니다. 정승근의 효도는 지극합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20일에는 경술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홍기달이 아뢰기를 천주사보다 먼저 온 통사가 보고 들은 사목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이르기를 가다가 사령역에 이르렀는데 총병관 구신이 이 역에 이르러 태감 왕직의 행차를 기다리면서 말하기를 지난번에 달자를 토벌하여 1천여 급을 못 빼고 잡았는데 또 9월에 건주에 들어가서 토벌하여 남김없이 섬멸하려고 한다. 왕태감이 너희 나라와 더불어 협공하고자 하여 장차 경사에 가서 주청하려고 하니 만약 남김없이 선별하면 너희 나라에도 유리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인준을 받을지의 여부는 알지 못하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중국에서 반드시 청병할 것이니 청컨대 먼저 군사를 뽑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 먼저 군사를 뽑으면 우랑캐가 옷이 소유할까 염려스럽다 하니 홍기달이 말하기를 때에 다다라서 군사를 뽑으면 일이 반드시 급할 것이니 청컨대 대신과 여러 무신들과 더불어 널리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20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20일 신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20일 신의 세 번째 기사 내섬시 부정 이집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종실록 95권 성종 9년 8월 20일 신의 네 번째 기사 공주에서 아뢰기를 전일 사헌부의 수교에 근래의 민간의 풍속과 세속의 습관이 오로지 사치만 숭상하므로 참남함이 넘쳐서 제한이 없으니 무릇 집의 간각과 척수를 해조로 하여금 상세하게 정하여 아뢰라고 하였으므로 신등이 참작해서 자세히 정해 보았습니다. 대군의 집은 60간에 정방, 익랑, 서청, 침, 루가, 전, 후퇴, 아우러 12간인데 고주의 길이가 13척, 과량의 길이가 20척, 청량의 길이가 11척, 누주의 길이가 15척이고 나머지 간각은 기둥의 길이가 7척, 대들보의 길이와 청량의 길이가 각각 10척입니다. 왕자 제군 및 공주의 집은 50간에 정방, 익랑, 별실이 전, 후퇴, 아우러 9간인데 고주의 길이가 12척, 과량의 길이가 19척, 청량의 길이가 10척, 노주의 길이가 14척이고 그 나머지 간각은 기둥의 길이와 더들보의 길이가 각각 9척, 청량의 길이가 10척입니다. 옹주 및 2품 이상의 집은 40간, 3품 이하는 30간에 정방, 익랑이 전후대 아울러 6간인데
고주의 길이가 11척, 과량의 길이가 18척, 청량의 길이가 10척, 노주의 길이가 13척이고 그 나머지 간각은 기둥과 대들보의 길이가 각각 8척, 청량의 길이가 9척입니다. 서인의 집은 10간 안에 노주의 길이가 11척이고 그 나머지 간각은 기둥의 길이가 각각 8척, 청량의 길이가 9척인데 모두 영조척을 씁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영조척은 목수들이 쓰는 자이다. 주척의 한자, 사치, 국푼, 구리에 해당한다. 목척이기도 하다. 성경시록 95권 성종 9년 8월 2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경시록 95권 성종 9년 8월 2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올량한 만호 김, 파, 을, 다상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경시록 95권 성종 9년 8월 23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일찍이 정성을 지낸 이와 의정부 병조 및 일찍이 평안도 관찰사 절도사를 지낸 이를 불러서 전교하기를. 더건대 중국에서 장차 우리에게 청병하여 건주의를 치려고 한다 하니 뽑을 군사의 수와 양식의 운반, 척후의 적당한 대책을 함께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정창성은 의논하기를 평안도는 금년에 신룡하였고 또 근래에 자주 변경의 경보가 있어 방어가 더욱 긴급하니 본도의 군사는 뽑지 말고 영안도와 하삼도의 날래고 용맹한 자를 택하여 3, 4천 명을 넘지 말게 하며 군령은 정해년의 예의에 의하여 본도에서 저장한 것을 쓰는 것이 적당합니다. 예전에 건주를 2번이나 토벌하여 도로에 구부러지고 고둠을 이미 자세히 알고 있으니 미리 후하여 먼저 스스로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윤사헌, 김국관, 노사신, 윤필상, 홍은은 의논하기를 군사를 뽑는 것은 5, 6천 명을 넘지 말게 하고 본도, 황해도, 경기 및 충청, 상도, 영안, 남도 의 정병을 골라서 뽑는 것이 적당하며 군량은 정해년의 예의에 의하여 본도에 저장한 것을 쓰도록 하고 변방고을에서 저들 경내의 도로를 자세히 아는 자로 하여금 미리 척후하게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허종, 어유소는 의논하기를 만약 들어가서 치자면 마땅히 2길로 나누어 들어가야 할 것이며 한 길의 군사가 모름지기 5, 6천 명에서 내려가지 않아야 할 것인데 본도와 황해도 군사 가운데 건장하고 용맹한 자는 반드시 1만 명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경중, 경기, 충청도, 영안, 남도에서 무죄가 있는 자 2,000명을 미리 택하여 때에 다다라 보낼 것이며 군량은 정해년의 예에 의하여 안주, 영변 등의 고을에 있는 곡식을 지급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에 구부러지고 고둠을 먼저 아는 것은 병가의 중요한 길이므로 비밀이 본도 절도사에게 유시하여 모름지기 초목이 마르기 전에 사람을 시켜 탐후하게 할 것입니다. 지난 정해년에 2길로 나누어 들어가서 공격하였는데 하나는 만포에서 하나는 고산리에서 들어갔으나 그 뒤에 중국 사람으로 도망해온 자가 모두 말하기를 저들이 우리가 다시 쳐들어갈 것을 의심하여 구덩이를 파고 위험한 것을 설치한 것이 많다고 하니 만약 이 길을 따라가면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마땅히 하나는 이 산에서 하나는 벽단에서 들어가 그들이 생각지 아니한 데를 공격해야 할 것입니다. 하고 이 극변은 의논하기를 정해년에 중국 조정에서 건주의를 정벌할 때 칙서를 내려 군사를 징벌하자 세조께서 장수에게 명하여 들어가 치게 하였는데 저들은 우리 군사가 이를 생각지 아니하고 건장한 자들이 모두 요동에 나가 방어하였으므로 우리 군사는 빈틈을 타서 들어가 쳤으나 겨우 부녀와 약한 사람과 가축을 잡아가지고 돌아왔으니 그 패하지 아니한 것이 다행입니다. 저들이 전일의 일에 징계되어 만약 중국에서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반드시 먼저 우리 군사가 쳐들어가는 길을 방비하여 험한 곳에 의하여 군사를 숨겨두면 아무리 훌륭한 장수와 힘센 군사라도 반드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중국으로부터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또 여러 종족에게 연락하여 침략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 변경의 백성이 해를 받음을 어찌 이루다 말하겠습니까? 정해년 이후로 전의 원한이 풀리지 않았는데 이제 또 전쟁을 하면 더욱 분한 원한이 생길 것입니다. 하물며 평안도 한도는 해마다 기근이 들어 군사와 백성이 모두 곤란하니 시대가 어려운데 여유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은 또한 옳지 못할 듯합니다. 세종조의 정통 황제가 친히 달자를 정벌하였을 때 왕무가 칙서를 받들고 와서 군사를 청하였는데 세종께서는 지성으로 대국을 섬김으로 마땅히 명령에 따를 것 같은데도 우리나라가 사방으로 적의 침범을 받아 방수할 곳이 많아 병력이 넉넉지 못하다고 하면서 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남쪽에 또한 말썽이 있으니 중국의 청병에 대답할 핑계 말이 없지 않습니다. 하고 박승선은 의논하기를 만약 들어가서 치려고 한다면 풀이 마르기 전에 사람을 보내어 도로를 정탐하는 것이 가합니다. 본도는 세잔하고 피폐함이 막심하여 군량을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안주 영변에 저장한 것으로도 좋게 쓸 수 있으니 본도의 군사를 많이 뽑아 두 길로 나누어 들어가서 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하고 이 극정 어세공 정문영 김견수는 의논하기를 평안도는 여러 해 동안 실롱하여 병력이 넉넉하지 못하니 길을 나누어 들어가서 치는 것은 형세가 옳지 못합니다. 부득이 군사를 쓴다면 마땅히 6, 7천 명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평안도, 황해도, 경기, 영안남도의 군사만으로도 족한데 하삼도의 군사를 아우러 뽑아 온 나라를 소동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물며 경상도, 전라도에는 여러 번 외병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본도에 축적한 곡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므로 옮길 필요가 없으며 많이 들어가서 치려고 한다면 본도 절도사에게 비밀이 유시하여 모름지기 풀이 마르기 전에 정탐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러나 사목을 보건대 이는 구신의 말일 뿐이고 황제의 인준 여부는 아직 확실하게 알지 못하므로 먼저 스스로 소동할 수 없으며 요동의 비보를 들은 뒤에 처리하여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 길이 크게 급박하여 형세가 미쳐 군사를 뽑을 수 없으면 회답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이 극규는 의논하기를 평안도 전체가 지난해 실롱하고 금년에는 더욱 심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몹시 어려운데 하물며 군사를 일으키는 것이겠습니까? 세종조에 중국에서 청병하려 하였으나 따르지 아니하고 마필만 맞았으니 이제 비록 청병한다 하더라도 대답하기가 어렵지 아니하며 비록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만약 세조께서도 이미 청한 것에 따랐는데 이제 어길 수 없다고 한다면 평안도의 군사가 14,800명인데 한도에 출정한 군사가 4,000명에 불과하므로 다른 도의 군사를 아우러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정현은에 출정할 때에는 하삼도의 군사 3,000명을 강변 여러 고을에 나누어 수호하게 하였으나 길이 멀어서 사람이 괴롭고 말이 피곤하여 쓸 수 없었습니다. 이 산에서 바로 야인이 사는 곳에 닿으면 도로가 평평하고 넓으며 막힘이 없어 큰 군사를 쓰는데 매우 편리하니 본도의 군사 4,000명만 뽑아서 경군관과 더불어 이 산을 경유해 들어가서 쳐서 명령을 면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평양, 안주, 영변의 군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므로 양식을 온단하에 소란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군사를 쓰는데 마땅히 먼저 산천의 형세와 도로의 구부러지고 고듬을 살펴야 할 것이므로 모름지기 초목이 마르기 전에 신중하고 긴밀하게 탐후하여 기밀이 누설되지 말게 할 것입니다. 하고 하숙부는 의논하기를 세종, 세조 때로부터 건주의 모련이 두 위를 여러 번 공격하였고 지난 을미년 때는 건주 야인이 변경을 침범하자 들어가서 치기를 주청하였으나 중국 조정에 설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칙명을 위반하면 옳지 못할 듯하니 모름지기 미리 계획하였다가 칙명이 이르기를 기다려서 즉시 군사를 일으키되 본도와 황해도의 군사만 써도 족합니다. 마땅히 본도 절도사로 하여금 초목이 마르기 전에 만포에서 포주까지 이산에서 오미부까지 비밀히 정탐하게 하며 본도의 군량은 넉넉하니 다른 도로 하여금 군량을 보내지 말게 할 것입니다. 하고 김순명은 의논하기를 중국 조정의 청을 어길 수는 없으나 우리의 계책 또한 가볍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정벌을 도와서 이길지라도 이로움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할 것인데 하물며 승패를 알기 어려우므로 원망을 받음이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저들이 중국의 분을 풀지 못하면 장차 우리를 침범할 것이니 신은 아마도 평안도의 쇠잔하고 비폐한 군사가 당해내지 못할 듯합니다. 만약 칙명을 받거든 다만 평안도의 군사로서 성원할 것이며 가볍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본도의 군사가 넉넉하지 못하니 모름지기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황해도의 전세를 5, 6년 기한으로 안악, 장년 등의 고을에 바치게 하여 차차 운반해서 쓰도록 할 것이 적당하며 먼저 척후하여 저들의 의심과 두려움을 일으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고 이길보 박양신은 의논하기를 평안도는 해마다 실롱하여 피폐함이 몹시 심하여서 군사를 쓰기가 어려우며 더구나 우리나라는 이미 건주위 니마차 오르적합과 서로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주위는 바야흐로 해서달자와 연결하여 중국에서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건주의를 치면 헤세달다가 반드시 건주의를 도와 우리나라에도 도둑질할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적이 생길 것이니 후일의 해를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세종조에 중국에서 우리에게 군사를 청하였는데 사방의 적의 침범을 받아 군사가 모자란다고 하여 핑계하였습니다. 이제 전라도에 외변이 있으니 이 소식을 가지고 먼저 요동에 자문을 보내고 만약 칙명이 내리게 되면 외변을 핑계대어 말하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만약 세조께서 이미 전에 응하인데 이제 와서 어길 수 없다고 한다면 풀이 마르기 전에 오른지기 사람을 보내어 도로를 정탐하고 경상도, 전라도, 상도와 충청도, 영안남도, 평안도 정병 1만 명을 뽑아 안주, 영변 등의 고을을 지나 흩어져 들어가 쳐서 성원하여 칙명을 면할 뿐이며 끝까지 쫓아서 오망을 취하지 말 것입니다. 하였다.